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린 전략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4월 21일에 매수했던 대동기업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매수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5%,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동기업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대동기업은 사실 정말 진짜 운이 좋았더라고 다음날 바로. 다음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농사철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좀 여러분들 푸근하게 실적도 괜찮은 양호한 종목 이제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기업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그러니까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러우 전쟁이 2월 달에 터지고 나서 사실 뭐 사료주, 곡물주, 뭐 수산물주 전부 다 오르고 이제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료, 곡물, 비료 올라가는 건 당연해. 근데 또 농사를 지을 거면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들이 엄청 필요할 것 같지 않냐라는 인식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제 사실 농기계 관련주 대동기업도 작년 이제 하락 장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빛이 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유통 비율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또 품절주 관련주 친구들의 상승 흐름도 매우 좀 적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동기업도 좀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각조각들이 좀 맞아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목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이제 매수에 가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날이거든요. 이날에 이제 시장이 사실 금요일날 지금 지수 자체가 사실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지금 시장 흐름이 매우 안 좋게 나와주고 있고 농기계 관련주들도 사실 그 금요일 같은 시장에 금요일 날에는 별로 그렇게 장 초반까지는 별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막판쯤에 이제 사실 G7에서 농업 장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특히나 이제 농업 관련돼서 그런 회담들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아세아텍 같은 종목, 그 농기계 관련주 친구들의 흐름이 같이 나와줬거든요. 대동기업도 나와줬고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세아텍은 어떻게 보면 더 수혜를 크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아세아텍도 포함이 되면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7%까지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던 종목이 아세아텍이었고 금요일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농업 재건 이슈들이 터지면서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상승을 해줬다라는 종목이 그 아세아텍이고요. TYM도 사실 흐름을 같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기업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금요일날 운이 잘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별로 증시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더 큰 수익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은 저희가 애초에 잡은 목표 수익률이 5%였습니다. 그러면 5% 수익 달성은 이미 한 상태고 남은 잔량으로 좀 더 보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전량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남은 잔량으로 또 종목을 더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세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더욱더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대동기업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남은 좀 소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흐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업 시장 변동성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 수익률 달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또는 잔량으로 대응 방법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입니다. 건설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DLNC 같은 경우에 네. 저는 건설 친구들 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흐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번 같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건설 친구들은 사실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조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네. 전통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건설주고 조선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탈바꿈을 하냐? 지금 내가 원래 하던 사업들 자체가 힘이 드니까 이게 계속 이걸 유지하면은 결국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다른 활보, 다른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그게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더욱더 건설주 아니면 조선주 친구들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이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사실 현대건설도 저희 노란톡방에 저번 시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DLNC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DLNC가 요번에 매수 들어간 구간 자체를 한번 네. 보시면 어디서 매수를 했냐. 지금 여기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게 월봉으로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거의 31,000원, 3만원대 부근에서 매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정말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영업이익, 근데 골든마우스님, 영업이익은 이미 좀 많이 급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게 그 해외 그 수주액 자체가 4,0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액이 4,000%가 증가를 한 상태고 DLENC도 지금 1,000%가 증가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럼 저는 지금 DLENC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 종목? 네. 저는 이 종목 기대가.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목표 수익률까지 근접하는 수익률까지는 보셨다가 네. 다시금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다시 지금 약수익권에서 머물고 있을 텐데 저희가 요런 그 친구들 특히나 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DLENC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전문가님께서 충분한 저점에서 매수 전략을 드렸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때 이번 주 DLENC 실적 발표 좀 기대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보유,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4일에 매수했던 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리오프는 화장품 주인데요. 금요일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 우려 악화 네.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제 네. 골든마우스는 이제 어떻게 어떡하냐. 해요? 네. 지금 시장 밀리면서 지금 화장품주 다 밀리고 있다고 네. 근데도 화장품주 얘기하고 계시냐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AS로 가지고 왔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진뷰티 사이언스 아니면 차백신이 아니라 피부 임상 네. 그 연구센터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연우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리오프닝의 이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사실 자 리오프닝 이꼬라면 중국이고 중국 이꼬라면 리오프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화장품주, 항공주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해도 이꼬라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자 여러분 잘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간을 지냈죠? 코로나였어요. 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얘네는 매출이 그냥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옥석가리냐? 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은 좀 기피하셔야 돼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 근데 중국의 의존도 쪽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 건설한 파이프라인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화장품 하면 그냥 다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다 매수하는 거 아니야? 다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연히 아닙니다. 왜? 자,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보시면 네. 얘네들이 그거를 느꼈어요. 기업들 자체가, 그 화장품 기업들이 뭘 느꼈냐면은, 야, 예전 같은 경우에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화장품 소비들이 정말 막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 친구들이 중국 쪽으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좀 증시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 하락 요인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 우려가 너무나도 많이 커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증시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자, 이 화장품 애들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중국과 한국의 그 관계로 인해서 너무나도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매출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적으로 그 이러한 변동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다른 쪽으로 할색을 모색했어요. 그냥 우리 그 화장품 쪽 그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한테도 너무 좀 그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연예인들은 잘 모르는데 BTS는 압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BTS가 정말 글로벌적인 가수예요. 근데 지금 그런 그 BTS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공연하고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K-뷰티 그리고 K 그 한류가 정말 폭풍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에 있어 중동 쪽 그리고 유럽 쪽 뭐 그 아메리카 쪽 아니면 뭐 다른 그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 중국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기업이냐, 아니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준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시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주 전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SP 시스템스인데요. 지난 AS 때 이런 지속적 관심이 요요하다 보유 의견 주셨고 지난주 수요일에 25.49%나 크게 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좀 시장 장세와 함께 조정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또 주실까요? 네, 지금 팔아도 수익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흐름 보고 재무 흐름을 본다면은 네. 지금 일봉상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때 추천이 나갔죠. 이날 추천 나가서 뒤이어서 지금 저점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네. 단기 평선들은 다 이탈한 상황이고 아마 지수 영향으로 좀 밀렸지만은 지금 지난 저점 13,150원. 네. 손절선은 13,1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 저는 좀 기술주라든지 혹은 미래산업 관련주를 좀 좋아합니다. 로봇주라든지 뭐 AI라든지 혹은 드론이라든지 네, 감속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왼쪽은 연간이고 오른쪽은 분기인데 지속적으로 흑자를 좀 나타내고 있죠. 매출도 뭐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는 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아직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일에도 한 9% 이상 급등세를 좀 보인 만큼 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시스템스 지수가 밀림에도 저점 높여가는 추세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2일에 매수했던 양자암호 관련주 KCS입니다. 지난 AS 때 8,800원 손절선 이탈해 드렸는데요. 손절선이 오늘 기준으로는 좀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KCS도 양자기술 관련주죠. 네. 지금 이것도 역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재무 상태를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단기 이평선들은 그동안 11,000원 부근, 1,4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던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릴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주봉상 봐도 지금 한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거에 지금 N자형으로 장대 양봉 출현하고 나서 좀 눌리고 나서 그다음 양봉이 나왔죠. 그것처럼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주봉상 좀 눌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8,200원 부근 손절선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S 보유하고 계신다면 손절선 8,200원 제시해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양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이죠. 오늘 7%가량 밀렸다가 시간 외에서는 또 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진의 옥석가락이 필요하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 또 주실까요? 네, 금양 리튬 관련주죠. 네. 과거에 밀릴 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때도 밀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라고 한창 그 AS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끝났다라고 리튬을 다 안 보고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을 다 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 92,5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 주고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 구간까지 지지를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다음 달 5월 달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저점 기준으로 네. 57,500원인데 네, 이 부분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인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좀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이후부터는 좀 시장 밀리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때 CPI 발표 앞두고 철강 관련 종목들 추천드렸거든요. 네, 네, 어떤 네. 의견 주실까요? 요것도 수익권이네요. 네. 네. 요것도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이구 산업은 좀 밀리죠. 구리 관련주기 때문에 경기에 좀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철강이나 구리 쪽은 밀리고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철강이나 구리 쪽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5월 초에 FOMC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불안감이 좀 야기돼서 좀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지수도 하방으로 좀 내려꽂고 있어서 좀 냉각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3,500원 부근에서 7,200원 찍고 지금 5,500원 부근이죠. 당연히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만한 자리예요. 5,0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도 아직까지 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5,000원까지 좀 밀릴 거 감안하고 반등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앞두고 불안감에 지수 지지부진한 점 말해주셨고요. 다만 아직 추세를 꺾이지 않은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략적 힌트를 들어보시고 힌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